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완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국내 위주로 좀 더 집중 살펴볼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집중적으로 위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보유 주식 비중이 연중 최저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비중이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9% 코스피가 빠진 상황인데, 자, 이번 주에 조금 회복 보이는데 진짜 회복 시작된 건지 궁금하고요. 시장이 회복하려면 어떤 반등에 가장 큰 키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한 거는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상상을 해봤을 경우에 크게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그 정책이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하지만은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안을 절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계속적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우리한테 좋겠죠. 그게 잘 안 되면은 그저께 바이오주라든지 2차 전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일단 펀더멘틀리 바로 서는 건 좀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삼성의 대주주, 최대 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의 어떤 이슈에 따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촉발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자사주 매입이 오래간만에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30%는 소각을 바로 결정했던 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진다는 점은 좋은데,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업체별로는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 펀더멘털리 이익이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죠. 2개월 전, 3개월 전에 대비했을 때, 특히 2개월 전 대비했을 때 우리 EPS 성장률에 대한 향후 12개월에 대한 예측이 보통 한 5% 정도 내려갔거든요. 주가가 내려가는 건 이익이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당연해요. 따라서 4분기, 1분기를 바라보는 이익 전망이 높아지면 됩니다. 그거는 기다리거나 와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는 밸류와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좀 더 그전보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약하면은 EPS 그로스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방어 정도니까 더 올라가려면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져야 된다. 맨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되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잦아들기를 바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자사주 10조 매입 소식 이후에 가파르게 급등을 보였던 이틀. 하지만 우리가 긴 기간 더 힘들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더 남아있죠.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살까요? 말까요? 자, 삼성 오만전자 회복에 아주 눈치 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아직은 모른다. 자, 10조면 대단한 결정이다. 믿고 들어가자. 여러 의견들을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10조를 아까 말씀드린 산 거는 자사주로 샀다는 거는 주식을 주가 하방을 방어하려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사에도 다른 증권사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홍나이 우리 예전에 이건희 부인 이재용의 모친이죠. 또 여동생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데 상속세 내야 되기 때문에 주담보 대출을 받은 게 꽤 있거든요. 그 금액을 담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가가 최소한 58,000원대로 알려져 있어요. 아, 네. 58,000원. 네. 예. 58,000원 조금 넘을 겁니다. 계산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참하게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5만 원까지.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저께 올라서 56,700원이 됐으니까 얼추 대충 방어 그 기지까지 올라와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보여집니다. 그거예요. 자사주라는 긍정적인 뉴스였지만 더 빠지는 걸 방어하는 그 목적이 가장 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진반등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겠네요. 원래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원래 왜 빠졌냐 이거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죠. 실적. 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통과하지 예. 못한 부분도 너무 컸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해결되면 올라가겠죠.
예. 그럼 실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실적 이제 측면은 4분기 4분기 실적은 3분기 9조 2천억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그 비정상적으로 일회성으로 마이너스 난 것들이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든 이런 것이 회복이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일회적인 것이 다시 애드백 하면은 아마도 4분기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는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조 가까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높아진 것도 사실은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 수출주한테는 다 긍정적인 건데 4분기 실적에 4분기 실적은 환율의 약간의 플러스 요인과 3분기의 일회성 비용이 다시 돌려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3분기 실적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0조를 훨씬 넘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슈는 이제 4분기가 그 정도 나오더라도 1분기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비수기라고 보는 1분기 실적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가 실적 측면에서 최대 고비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HBM, 엔비디아 통과나 실적 이 둘 중에 하나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네요. 아니면 조직을 혁신을 조직 그 변경을 12월에 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어필되게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조직 혁신, 엔비디아 콜, 실적에 대한 한 단계 높은 눈높이가 온다면은 아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북밸류 1배가 얼마냐면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56,000원, 내년 기준으로 61,000원. 그러면 그 중간값 하면 올해하고 내년 평균 중간값 하면은 PBR 1배가 58,500원. 현재 56,700원. 저 지금 말씀드린 조직 혁신, 엔비디아 코 실적에 대한 가시성, 1분기 지나가는 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아니면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살펴봐야 하는 서너 가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58,000원과 이제 61,000원 그 회복세를 더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중에서 서너 개 가운데에서 한 2개 이상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빠른 속도로. 하나만 돼도 북밸류 1배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먼저 알거나 베팅하는 것이 아마 외국인들이 될 것 같아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다시 동참하느냐는 건데 우리 금요일 날은 샀죠. 근데 어저께는 다시 팔았죠. 예. 근데 금요일 날 판 거는 너무 많이 그 전날 빠져서 5만 원 깨졌을 때 자율 반등일 수도 있고 일부는 이러한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을 세력이 빨리 샀을 수도 있고요. 금요일에 산 거는 어저께 내려간 거는 그저께 미국장이 많이 내려갔죠. 반도체 주식이 그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사이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분위기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빠르게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참 이상하게 그것을 앞두고 블랙의 출시를 또 앞두고 서버 과열 문제가 터졌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좀 공교롭게 보이는데요. 고객사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이슈인 만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어제는 그 관련해서 또 SK 하이닉스까지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주가 영향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어저께 빠진 것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는 더 빠졌습니다. 한 1%대 빠져서 그 이슈가 일단 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그 이슈는 사실은 그 우리 그 블랙웰이라는 칩 자체의 이슈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서버에 렉을 만들 때 거기에 이음새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거는 엔비디아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는 실적을 앞두고 나오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당연히 그 관련되는 주식 중에서 한국의 하이닉스가 좀 더 익스포저가 높으니까 주가에 영향을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요. 삼성은 원래 들어가지 않았기 하이엔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영향이 없고 다른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서버 렉에 관련되는 블랙웰의 이슈가 완전히 드러났다. 이것만이 이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복합적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갔네. 실적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경계심 플러스
블랙웨어 서버 칩에 대한 의례적일 수도 있는 것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높은 주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은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발표되는데 숫자 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나오는 실적은 8, 9, 10월에 대한 분기 실적이고요. 원래 가이던스가 320억 달러 정도인가 이렇게 준 거를 기억하는데 시장은 340억 정도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나오는 것이 실적으로 중요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의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인 37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40, 370억이 미니멈 숫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금 말씀하신 그거 블랙웨어 서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좀 해석,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양면성이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맥시멈, 미니멈 그 체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소식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와 연관해서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도쿄 일렉트론이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 규제 확대 우려에 주가가 약세였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 한국 반도체 소부장 영향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정말 소부장 육성부터 해야 되는데 어떠한 영향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한테 돈을 지원해 주냐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도체 우리가 칩스법 지원받는 것도 삼성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일본의 이거 뭐 한 일주일 된 얘기인데 일본이 반도체 AI 지원을 해서 향후 2030년까지 10조 엔을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90조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다. 명시적으로 정부가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돈이 없다는 거죠. 우리 내년 예산 670조 제안한 것 중에서 방위비 못 빼고 하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는 방위비를 높여서 자기네 주한 미군에 대해서 10조 이상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문제죠. 돈을 더 마련해야 됩니다.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은 뭐 증세를 하든 아니면 어떤 정부를 지출을 줄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이쪽이 쉽지 않다. 결론은 뭐냐? 요게 이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도쿄 일렉트론이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네. 우리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못지않게 큰 회사인데 얘네 주가도 그냥 40% 빠져서 PER이 18배예요. 한국의 주식이 싸다고 얘기하려면 PER 20배 되려면은 EPS 그로스가 50% 이상을 자신하든지 아니면 PER이 20배 이하가 되는 주식만 골라야 되는데 네네. 현재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고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당분간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밴드와 이번 주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코스피 밴드는 저는 하단을 좀 매우 낮게 봤는데요. 여러 가지 삼성전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마 2350 하단은 아마 다시 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보고요. 상단은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낮춰서 한 2600 초반 전후 정도까지를 연말 연초까지 기대해 보는 정도로 중립적인 자세로 보겠습니다. 아, 네. 섹터는요? 섹터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볼 수 있는 건 조선방산주인데 사실은 한국 주식은 전부 다 트레이딩 영역이 됐습니다. 조금 올라가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셔야 되고 네. 조금 많이 내려갔을 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안 빠져서 아웃퍼폼하고 장은 제가 봤을 때는 2,400에서 2,500 중반 사이에 갇혀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안정화 4.1% 레벨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막으로는 변압기 방산 조선 주목됐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김장혁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